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센티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의 진짜 혁신 김진혁 강사입니다. 본 영상에서는요, 제가 압구정고 1학년 영어 내신 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의 목차입니다.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작년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압구정고 내신 영어 출제 경향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짜놨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압구정고 내신 영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파트에서는요, 제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 문제들을 바탕으로 압구정고에서 영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시그니처 유형들, 그리고 학생들을 많이 올렸었던 고난도 유형의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까지 언급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 특히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티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의 진짜 혁신 김진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가방끈이 조금 긴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압구정 센티움 학원에서 압구정고와 한대부고를 전문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센티움 내신연구소 광진분원에서는 소장으로 그 지점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치동의 수능 파이널 모의고사, 수능 현장 1타라고 불리시는 분들의 파이널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그 팀에 소속이 되어서 문제를 제작하는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작년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죠. 그때 감사하게 또 저희 반이 마감이 되어가지고 그 마감 상태를 2학기 기말고사까지 쭉 이어서 왔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압구정고의 내신 영어 스타일은 어떠한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실제 출제된 문항들을 자세히 분석해 놓은 내용인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하고요, 제가 이제 실제 학교 시험의 특징, 총평 같은 것들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들어가 보시면 제 블로그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영상에서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기출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기출문제들 일부를 보여드리면서 학교의 시그니처 유형 그리고 고난도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그니처 유형입니다. 압구정고 영어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요 유형들을 언급을 합니다. 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1번으로 그냥 시험지를 받자마자 맨 첫 페이지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4문제에서 5문제 총 서술형 1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모의고사의 듣기 영역들 있죠. 그 대본들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의 내용들, 담화문과 이제 뭐 발화문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요약문을 작성을 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요약문들 중간중간에 키워드들을 빈칸으로 뚫습니다. 그럼 그 키워드들은요, 이제 학생들이 듣기 방송을 듣고서 거기에 나왔었던 단어만 활용해가지고 채우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니처 유형은 뭐 강남 학군에 있는 학교들이라면 다 출제를 할 것도 같은데요. 틀린 어법 고치기 유형입니다. 압구정고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따로 밑줄은 주지 않고 그냥 지문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제대로 찾았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고쳤는지 이것들을 나눠서 부분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구정고에서 평소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어법 개념들을 정확하게 익히고 실제로 적용하는 연습까지 해야 풀 수 있는 유형이 되겠죠. 세 번째 시그니처 유형입니다.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압구정고 선생님들이 꽤 심도 있게 밀었었던 유형인데요. 사례 적용하기 유형입니다.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요, 이제 키워드가 되는 단어나 표현들을 지문에서 밑줄을 그어둡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나 표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실제 사례들을 선택지에서 찾는 건데요. 이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례들도
전부 다 영어로 출제가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는 사진이 이게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에서 길이가 요 정도인데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2학기 기말고사로 갈수록 사례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사례로만 한 페이지가 가득 차서 문제가 출제되었었던 적이 있는 유형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신경 써서 출제하고 있는 유형이고요.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이 있다면 이 사례들은 절대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준 적도 없고요. 다뤄준 적도 없고 힌트로 나온 적도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실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그니처 유형으로요. 압구정고에서 상당히 문법에 대한 지식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유형인데요. 동사형 고치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지문에서 사용되었었던 동사의 형태를 원형으로 제시를 해놓고 문맥과 어법에 맞게 고쳐 써라 라는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시그니처 유형 4가지를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2023년 압구정고 1학년 학생들을 울렸었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울렸었던 대표적인 유형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조건 영작하기입니다. 아마 요쯤에서 한번 의아해 하실 거예요. 조건 영작하기는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고 중학교 때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고난도로 선정이 되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시죠. 포인트가 뭐냐면요. 본문에서 나왔었던 단어나 구문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 문장이 영작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예측 가능해요. 실제로 저희 반 학생들도요. 요거 전부 다 외우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사용된 allow라는 단어가 요 지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저희 학생들은 allow로 원래 문장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연습도 했고 실전에서도 그대로 썼거든요. 근데 요 조건 때문에 본문에 allow가 없었었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쓴 친구들은 빵점 처리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등급이 실제로 한 등급, 두 등급 떨어진 친구들 꽤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빈칸 단어 영영풀이입니다. 요것 같은 경우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추론하시오 라는 유형하고요. 각각의 밑줄 친 단어들의 영영풀이가 제대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2가지 유형이 결합된 형태인데 각각의 유형들이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영영풀이 그 시험 기간에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다뤄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해결해 냈어야 되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지문별로 키워드들 정도까지는 영영풀이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머릿속에 궁금증이 드시는 것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되자마자 시험 난이도가 왜 이렇게 올라갔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요, 평가 요소의 변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어휘, 언어 형식, 또 다른 말로 문법이라 하고요. 독해, 이 3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중학교 때는 어휘 영역은 단어를 제대로 암기했는지를 시험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도요.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올바르게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도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묻습니다. 좀 더 쉽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의 영어 시험은 누가 성실하게 정해진 시험 범위를 공부했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반면 고등학교 한번 보실래요? 어휘는 단어를 제대로 외우는 거 당연해요. 그 단어가 이 문장에선 알맞게 쓰였니?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도 있는 단어들 혹은 상황마다 실질적인 문맥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단어들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문법도 어법으로 바뀝니다. 어법이 영어로 grammar in use. 그러니까 실제 처음 보는 문장에서 여태까지 배웠던 적 있는 문법 개념들을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묻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도 understanding이 아니라 comprehension이죠. 처음 보는 지문이 여러 개 등장할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지문을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시험 평가 요소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내신은 다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영어는
중등 내신처럼 준비하시면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별로 특성이 다 달라요. 선생님들마다 출제하는 경향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을 준비하셔야 된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압구정고 내신 영어의 출제 경향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압구정고 내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영어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강의력이고요. 두 번째, 자료, 저희 컨텐츠가 얼마나 훌륭한지. 마지막으로 그 컨텐츠와 강의를 잘 녹여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력.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 수업을 준비하는데, 첫째, 올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간단 명료한 강의. 강의력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앞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저는 외고를 나왔고요. 외고에 영어를 전공했었고요. 대학교, 대학원 전부 다 영어를 전공하면서 상당히 가방끈 길게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지금 제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한 지도 거의 10년 차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수업을 준비할 때 가장 적게 수업 준비를 한 시간이 5시간입니다. 제가 수업할 내용 중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사로서 중요한 부분은 학자와는 달리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내용을 실제로 학생들이 써먹을 수 있게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것이냐.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요. 항상 수업 준비에 열심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구성과 디자인, 그리고 심지어 충분한 양까지도 사로잡은 컨텐츠입니다. 내용적인 구성은 기본이고요. 저는 학생들이 볼 때 눈이 불편하지 않고 필기하기 편한 디자인까지 고려해서 제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 같은 경우엔 자료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제가 전부 다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나가기 전에 제가 먼저 반드시 풀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풀어보고 제가 담당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학교 스타일에 맞는 문항들만 걸러가지고 학생들에게 효율성과 효과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소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대치동의 자료를 돈 받고 납품하는 내신 자료도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자체 제작하는 자료들도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모든 레벨을 아우르는 수준별 맞춤 관리 시스템이라고 붙였는데 관리력이죠. 근데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자신 있어요.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제가 100이라는 내용을 주고 싶어도 상위권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100이 아니라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상위권 학생들보다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빠르게 상위권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잘하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제 수업에 잔류하는 학생들 저도 되게 궁금하고 사실 미안하단 말이에요. 다 알 것 같은 걸 수업하니까. 근데 물어보면은 왜 잔류하냐고 물어봤을 때 오히려 본인들이 상위권에 포커스를 둔 수업에 갔을 때 정말 정작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인데 제 수업을 들으면은 원래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올바르게 채울 수 있고 몰랐었던 부분까지 다 채워주니까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수업 같다라고 감사하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기다가 끝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포인트들을 학부모님들은 느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클래스 레포트도 되게 꼼꼼하게 작성해서 매 수업 이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질의 자료들, 이렇게 표지까지 디자인하고 실제적으로 내용도 열심히 구성하고 실제 내신 모의고사도 시험지랑 동일한 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긴 합니다만 중하위권부터 상위권까지 모두가 만족하고 저는 결과로 증명드리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쾌함 그리고 유익함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는
학생들의 표현을 빌리면 나만 알고 싶은 영어 수업. 그런 식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은 크게 3권의 공통 교재와 이제 주간지로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압구정 센티움 학원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거기로 전화를 주시거나 본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게시글의 댓글 또는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응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압구정 센티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의 진짜 혁신 김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